예, 안녕하세요. 김용원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경업피지 의무 혹은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목에서 경업피지 의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경업금지 약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예,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중요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를 제공해야 될 의무 그리고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발생하게 되고 사용자는 노무를 지휘할 수 있는 권리와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그냥 인적이고 계속적인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된 의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인 의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발생을 해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성실 의무라고 하는 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는 배려 의무라고 하는 부수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성실 의무의 내용 중에 하나가 보통 영업비밀 유지 의무 혹은 경업 피지 의무를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 동안에는 설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어떤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경쟁적인 업종에 이제 취업해서는 안 되는 의무 이런 의무를 당연히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경업 피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동안에 생기는 부수적 의무인 거죠.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종료된 이후에도 어떤 자기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 경업을 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위한 약정을 체결한 거죠. 그러면 이미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경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정, 과연 그 약정이 효력이 있는 거냐? 자, 이 문제가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판례를 가지고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떤 이제 근로자가 있었고 무역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 무역회사에 무역부장으로 입사를 했어요. 입사를 했고 2002년도에 부장이 되고 나서 2002년도에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신이 혹시 우리 회사에서 퇴사하더라도 그만두더라도 2년 안에는 다른 이제 경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정을 체결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2004년도 2월 달에 퇴직을 해요. 자,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업 금지 약정이 있는 거죠. 그죠? 2년 동안에는 경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경업 금지 약정을 두고 있는데 을무역회사와 유사한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을무역회사에서 했던 그런 정보들을 좀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바이어 명단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서 이걸 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같이 거래를 했던 그런 회사에 손톱깎이 세트를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분명히 퇴직하더라도 2년 안에는 경업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 약속을 이고서 경업을 한 거니까 이걸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 손배를 청구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구조의 핵심은 그거죠. 과연 이제 근로경쟁이 끝난 다음에 즉 퇴직한 이후에도 2년 동안은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건데 이 약정이 효력이 있으면은 손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정이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약정에 근거한 손배를 청구할 수가 없겠죠. 과연 그러면 이 약정이 효력이 있는 거냐?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아무리 이런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로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 약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누려야 될 근로의 권리를 지금 침해하고 있는 그런 약정 아니냐?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약정을 통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 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봐서 이 손배 청구를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자, 이 문제가 이 판례의 핵심인 거죠. 자, 과연 그러면 이 경업금지 약정이 효력이 있을까요? 이 사안에서는 우리 판례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판례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과연 이 경업금지 약정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업금지 약정 분명히 사인 간의 자유로운 약정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그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약정이 헌법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근로권 이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혹은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이 정도의 약정이라고 한다면 이 약정은 민법 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 행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3조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효로 보겠습니다. 그럼 나오는 문제가 이 정도의 법률 행위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예,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첫 번째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보겠다는 거야. 여러 가지 판단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용자의 이익이에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나머지 판단 요소들은 다 근로자 측의 이익에 가까운 그런 요소들입니다. 예, 근로자의 퇴직 전의 지위라든지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해서 대가를 제공했는지 유무, 근로자의 퇴직 전의 퇴직 경위, 혹은 공공의 이익 등의 기타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단 요소들을 내세우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 형량을 내요.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과연 그 정도가 되는 약정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팔레이트도예요. 그런데 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 조금 굉장히 크죠, 그죠? 용어가. 과연 그럼 뭐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인 거냐? 여기서 우리 판례에서는 첫 번째,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르면은 영업비밀이 있어요. 영업비밀도 중요한 사용자의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보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굳이 뭐 약정이 안 되더라도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라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영업비밀까지는 안 되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 정보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역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객관계. 이것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인 거다. 네 번째로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 이런 것들이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관계는 이제 이런 판단이 들어가겠죠. 그죠?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판례가 제시한 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에게 들어가는 거냐, 포함되는 거냐,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과연 법원에서 이 내용을 인정했을까요? 예, 보니까 이 아까 사실관계를 봤지만은 그 바이어 명단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 바이어 명단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봤을 때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에게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유한 정보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서 이 보호할 가치가 이익이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게 팔레이트도입니다. 이미 동종업계에 그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널리 알려져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뭐 업종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그런 정보인 것이지 아주 뭐 고도로 그 비밀이 보호가 돼야 될 그런 정보도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는 이런 정보 정도면은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하기 어렵다라고 봐서 그 정도 가치도 없는 건데 경업을 금지하는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근로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다. 따라서 이 약정은 민법 103조 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세에 위반되는 법률 행위다. 따라서 무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무효가 되는 거니까 이걸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로 결론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내용이 약간 혼란스럽죠, 그죠?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 판례 내용들을. 자, 퇴직한 이후에도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퇴직 전, 즉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이 근로자는 이런 약정이 없더라도 경업 피지 의무를 가져요. 그런데 퇴직 이후에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약정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약정이 효력이 있으려고 하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약정은 민법상의 103조 위반,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세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정도의 행위가 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불이익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 형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비밀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혹은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 그거 가지고 누설하지 않겠다 약정한 것도 이게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큰 틀에서의 판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서 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판례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근로관계에서는 의미가 있는 판례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